미사일 고속정이라는 함종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함종 기호는 약간 다르지만 빠른 속력과 함급에 맞지 않는 강력한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으며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비해 저렴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함급의 군함을 만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바로 도망가는 일격 이탈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보다 같거나 낮은 함급일 때는 40노트 이상 되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격하기 쉽고 강력한 주포를 가지고 있어서 제압하기도 쉽습니다. 거기에 고속정은 건조 가격은 호위함이나 구축함과 비교하면 저렴하니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개성 넘치는 미사일 고속정들이 건조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라마다 제식 소총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할 네이비썰은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넓은 해안선을 가진 만큼 초계해야 할 해역도 넓고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좁은 바다를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 육성에 집중한 전형적인 해양 국가입니다. 그 규모는 전 세계 5위입니다. 창설 당시부터 러시아 해군이나 중국 해군을 상대로 미 해군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을 타격하기보다는 탐지나 장거리 초계에 특화되어 있죠. 이 뜻은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 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연비가 좋은 군함을 생산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걸 의미하며 최고 속력보다는 경제 속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대부분 30노트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납니다. 1999년, 북한의 괴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선박은 3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일본 영해를 항해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군함 중 괴선박을 쫓을 수 있는 군함은 없었고 결국 괴선박을 납포하는 데 실패, 괴선박은 유유히 일본 영해를 빠져나가 북한까지 귀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노토반도 앞바다 괴선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자대와 해상보안청은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44노트 이상의 속도와 괴선박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를 가진 미사일 고속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2년부터 취역하게 된 군함이 바로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해자대는 하야부사급 이전에 1호형 미사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력 46노트를 가지고 있어 괴선박이 나타났을 때 추적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만 20mm 기관총은 위력이 너무 떨어져서 괴선박을 제압하기는 힘들고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 제대로 항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야부사급은 일본 주변의 거친 파도에도 제대로 항해 가능한 안정성과 빠른 속력, 높은 화력까지 겸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빠른 속력, 그러니까 44노트의 속력을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엔진 출력과 추진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야부사급은 해자대 최초로 워터제트 펌프를 추진 체계로 채택합니다.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해수를 빨아들여 선미로 배출해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안에서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리 선회가 가능할 정도로 민첩성이 좋아서 출항할 때 YTL들이 붙지 않아도 자체 출항이 가능해 신속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진 체계는 LM500 가스터빈 엔진 3기가 각각의 워터제트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당 5,400마력으로 합계 16,200마력을 내는 덕분에 최대 44노트, 약 시속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다 보니 함교나 기관실은 전원 착석이 기본이며 각각의 좌석은 5점씩 안전벨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높은 화력을 위해 주포는 오토멜라제 76mm 주포를 채용합니다. 76mm 함포는 웬만한 소형선들은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할 때부터 전세계 해군 함정 트렌드는 스텔스 설계라 주포의 커버는 스텔스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합니다. 또한 선체는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하야부사급은 간첩선에게 접근해 정선시키거나 격파하는 게 목적이기에 상대방의 공격에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함교부나 워터젯 노즐에는 방호 장비를 갖춰 승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죠. 미사일 고속정이라는 이름답게 한미에는 대한미사일을 최대 4발을 장비했고 양현에는 12.7mm 기총, 6연장 디코이 발사기를 1기씩 장비했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체 중량 경감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선체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강제 대비 36톤이나 중량을 줄였고 프레임을 보강해 가볍지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은 정장 이하 21명과 컴퓨터 제어로 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업무가 많아 승무원 1명당 2-3인분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자대에서 베테랑 승조원만 탑승한다고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가장 작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해자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곳이 하야부사급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고속정은 일반적인 군함과 비교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안보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배수량의 미사일 고속정을 건조하기에 나라마다 개성이 뚜렷한 함종입니다. 가령 우리 해군의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 211정은 무장한 북한 고속정과의 교전에서 우위를 서기 위해 고속정 주제에 과무장을 한 건쉽에 특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윤영하급 고속함은 고속정 주제에 76mm 함포와 대함미사일, 40mm 쌍열포를 장비했고 참수리 211정급도 76mm 함포와 유도로켓을 12발이나 장비한 게 특징이죠. 반면 하야부사급은 불심선을 심문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처럼 NLL을 넘어오면 격파 사격을 실시해 침입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침입한 불심선이 어떤 목적으로 침입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승선에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등등 신원과 행적을 추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야부사급의 함 중앙을 자세히 보면 소형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심선 심문을 위해 특별 경비대가 불심선의 접근 및 승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죠. 하야부사급은 2002년부터 취역해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취역으로부터 20년이 지나 슬슬 후기함 얘기가 나올 법한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후기함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사일 고속정이라는 컨셉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컨셉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미사일 고속정의 제일 큰 장점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 미사일을 쏘고 도망가는 일격 이탈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5,000톤 이상의 구축함 정도에서나 기대했던 대공 방어 능력이 3,000톤 이하의 호위함에서도 가능해졌으며 대함, 대잠 능력까지 고루 갖춘 범용성도 갖췄습니다. 한두 발의 대함미사일 정도야 어렵지 않게 유격하는 게 오늘날 호위함입니다. 반면 미사일 고속정은 공격을 당하면 요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위함보다 생존력이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게 바로 대함전에만 특화되어 있는 미사일 고속정이라는 컨셉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해자대는 하야부사급으로 이런 임무를 시킬 바에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건조해 하야부사급의 임무를 대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가미급은 아직까지 기존 지방대의 노후함이던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을 대체하는 게 더 시급하기에 하야부사급의 임무까지 승계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자대가 1900톤급의 신형 초계함을 건조해 배치하려고 계획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밝혀진 신형 초계함의 최고 속력은 20노트 전후로 상당히 느린 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체계도 기존이랑 동일한 프로펠러 추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출항이 불가능해 신속성 또한 하야부사급에 비해 떨어집니다. 앞에서 말했듯 불심선의 속도는 일반적인 군함의 최고 속력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 및 검문하기 위해선 어쨌든 하야부사급의 빠른 속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형 초계함이 취역한 뒤에도 해안 초계는 신형 초계함이 담당을 하고 불심선이 발견되면 하야부사급이 추적해 검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이 계속 사용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